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종식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배 형님,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수염은 언제부터 기르신 거예요? 기른다기보다는 안 깎는 거죠. 옛날부터 특별한 경조사 있으면 그때는 깎았었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경조사 있어도 안 깎으시잖아요. 그때는 좀 다듬기는 하죠. 네. 바리깡으로 가끔 밉니다. 네. 네. 뭐 잘 어울리신다고 박종식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사실 JB의 수염이 없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뭘 또 김종배라고 치면 수많은 사진들이 쫙 나오거든요. TMI라니까. 네. 거기에 수염 없는 깨끗한 얼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염 깎고 한 10년은 젊어 보이겠죠. 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MBC 드라마에 최근에 출연했던 최민수 씨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민수 유명한 배우인데 당연히 알죠. 아니 최근에 MBC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출연한 거기서 모습을 봤냐고? 네. 네, 못 봤는데. JB 닮았다는 댓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찾아보세요. 예. 유명 배우고 비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고요. 4936님, 저희 단골촌철님이신데 50세 만학도 드디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오, 50세에? 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편입 후 3년간 고생한 게 떠오르네요. JB 축하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힘드실 텐데 꿋꿋하게 또 그만큼 의욕이 있으시니까 도전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욕 계속 보존해 가면서 꿋꿋하게 일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터로 나가셔가지고 환자들 직접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정말 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4936님 대단한 축하드립니다. 도전이십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촌철님들도 많이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어찌합니까? 호랑이님, 임종현님, 김창면님 등 바로바로 지금 축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수염 없는 JB는 팥수 없는 찐빵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좀. 네. 네, 그래도 뭐 언제 수염을 좀 깎아라 이런 공약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하셔가지고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그 수염을 잘 안 깎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 선배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너는 분장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변장을 해야 되니까 수염으로 가려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던진 바가 있습니다. 오, 인생의 스승이시네요. 상처받고, 네. 상처받고. 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이진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질책. 예, 이에 이진우 사령관이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이게 처음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또 지금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진우 사령관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네, 호랑이님이 검찰에서는 술술 불고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이런 반응들이냐면 헌재에서 한 증언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발언에 조심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진술을 따라가면 주목할 점이 나오는데요. 겹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당시 청장에게 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라고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닥달과 질책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르지가 않다. 의원 체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주인공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이 이야기했다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입막음을 시도한 그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 김병주 TV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 네. 근데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3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으로 보고 비화폰을 그대로 서랍에 넣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회유하려고 했느냐?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은 또 뭐 전화해가지고 비화폰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프레님이 검찰 조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푸른 달님 어차피 진술서 증거 채택이 됐잖아요. 라고 네. 좀 보내주셨는데 참 검찰 조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네요. 네, 무슨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밑줄 쳐놔야 될 것 같고. 근데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승복을 안 한다라는 것은 파면 결정이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남동에서 짐 안 빼 뭐 이런 게 이제 불복이잖아요. 그럴 수가 근데 있나요? 또 말이라도 어떻게 할까 이게 근데 논란이 문제는 있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이제 계속 어떤 그 문제를 삼으면 그게 진실된 승복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논란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제도 헌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 10차 변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그 조지호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전해드렸는데 어제 또 이제 갑자기 기류가 변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죠.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 실제로 출석을 한다면 어제 전해드렸던 그 진술 내용,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 내용을 헌재에서도 할지 이게 지금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청장, 지금 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이 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실 헌재에서는 입을 닫았던 거 아니에요? 네, 다르게 말했던 거고. 네. 그럴 거냐 아닐 거냐 이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선 집중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어제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권모 씨 인사청탁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난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김영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의 대통령 조카 황정호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지금 명태균 씨도 대통령 조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실제 조카는 아니고 실제 조카는 아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주목할 점은요?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는 어떻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황종호 당시 비서관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가? 이게 일단 좀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김거리 라인을 타고 연결이 된 것 아니냐라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추가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11차례에 걸쳐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2024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두 11차례 통화와 메시지가 오갔다라는 건데, 자, 명태균 씨 측이 며칠 전에 공개한 내용, 즉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김건희 명태균 대화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번 이루어졌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김영선, 김건희 연락이 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 2부에서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종호 행정관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이 사람 관련해서 인사청탁 의혹이 또 불거졌던 게 작년에 10월도 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실세였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알권리님, 전화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 대단하네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4793님, 비밀은 없고 거짓은 진실을 덮지 못합니다.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 김창면님, 아직도 명태균 관련한 건 나올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인수님, 검찰은 명태균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는요? 하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는데 중앙지검으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대요, 제2비? 들리는 얘기가 없던데요.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의 속도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저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에 바로 소환 조사할까 거기에 저는 물음표를 찍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될지.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저자 소개였습니다. 태어난 지역과 유년기를 보낸 지역, 출신 대학, 군복무 지역, 정치 이력 등등은 기재가 됐는데 21년간의 검사 이력은 빠졌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 입문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제일검이라고 이렇게 추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검사 이력을 앞세웠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빠졌다. 도대체 왜 뺐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뺐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왜 뺐을까요? 검에 배였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오. 무슨 얘기냐? 조선제일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 최장검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감이 돼버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묻힐 수는 없다는 전략하에 검사 이력을 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략의 효용성입니다. 먹힐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자, 저자 소개에서 검사 이력을 뺀 건 한마디로 피해가기입니다. 근데 끝까지 피해가기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딱 하나의 사례만 들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내란죄 적용에는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어떨까요? 혹시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타부타 좋다 싫다라는 얘기 입장 내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바가 없었거든요.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복귀함과 동시에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대표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피해가기 힘들어서 답을 한다고 치죠.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일 텐데. 근데 둘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하는 순간에 배신자 올무는 더 조여올 거고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순간에 그러면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성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중 앞에 다시 서는 시점이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후 그리고 탄핵 심판 결정 전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의 생각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움님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 아니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니까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응?
네, 검찰 출신이라는 거는 가리고 그러면 뭐를 썼나요? 물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출판사가 소개한 저자 소개글을 보면 1973년 서울 중화동에서 태어나 충북 청주 모충동에서 자랐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서 36개월간 강릉 어디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국민의당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이력을 썼습니다. 네. 장소랑 지역을 좀 특정해서 쓴 게 좀 정치인답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고요. 박한숙님 이분은 검사가 리스크인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네. 김포셀럽님이 조선 제일검이 이제는 걸림돌인 건가요? 라고 좀 삐딱한 의견 보내주셨고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책 내용보다 일단 여기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자, 결국 이런 선고가 나왔는데요. 선고 이유를 유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봐야 한다. 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원칙과 현실의 괴리, 이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원칙과 현실의 괴리, 그 틈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과제가 던져진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그것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원칙과 현실의 괴리, 간극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정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그건 당국자의 상황적 판단,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번에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을 한번 봅시다. 그 죄명이 뭡니까? 직권남용죄였습니다. 자, 과연 이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당국자가 원칙과 현실의 그 틈새에서 상황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상황적 판단의 기초는 직권의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책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사건이랑 비슷한 어떤 사건, 사례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부는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건지 이런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과 현실이 지금 괴리가 발생을 해서 당국자는 어떻게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 있다면 당국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래서 직권남용해 버린 것이오라고 하면 이런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님이 재판부가 딱 짚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선고 유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낯선 단어다 보니까 네. 박랑보더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JB 선고 유예는 뭐예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죄의 유무죄에 대해서 판단은 내리지만은 그것의 어떤 뭐 집행이나 요거에 대해서 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의
법원의 판단 가장 낮은 차원이라고 약간 어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이비가 짚어준 이런 문제들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괴리를 메울 자들이 누굽니까? 그거를 또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제도에 어떤 불비가 있다고 한다면 제도를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면 직권남용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